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뉴스를 소개하고 이슈를 짚어보는 해시태그 AI 유형동입니다. 오늘자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은 모두 손흥민 선수의 소식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레벨의 축구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마지막까지 줄곧 득점 선두를 달리던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 선수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손흥민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말이죠. 손흥민 선수 득점왕과 관련해서 AI 업계에서는 한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3일자 AI타임스에 보도된 기고문인데 손흥민 득점왕으로부터 배우는 AI 교육이라는 칼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고 AI 교육계와 업계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영양가가 높은 칼럼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AI계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수영 카이스트 교수가 써주셨는데요. 이수영 교수는 수십 년간 국내 인공지능 발전을 주도하는 최선봉에 섰다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화제의 칼럼을 쓰신 이수영 교수를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네. 보내주신 기고문이 독자들로부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손흥민 득점왕으로부터 배우는 AI 교육이라는 칼럼을 써주셨는데 네.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특별히 이걸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이제 어떻게 왜 한국에서는 진짜 세계 탑 클래스의 연구 개발자가 잘 나타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었고, 이제 학교에서 30여 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그런 고민이 많았고, 그 생각이 마침 그 좋은 예가 떠올라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써본 겁니다. 그러면 AI 발전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면 선두는 어느 국가라고 보시고 또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 정도에 와 있을까요? 선두는 당연히 지금 미국이고요. 네. 뭐 논문 수 쪽에선 인원수나 논문 수에서는 중국이 뭐 지금 2위에서 1위가 됐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핵심 기술보다는 주로 이제 응용 기술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 산업이나 학문에 끼치는 영향, 임팩트 면에서는 저는 아직은 미국이 이제 아주 막강한 선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한 5위 이내 정도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뭐 논문 수, 사람 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그 실제 그 1위하고 2위, 3위의 차이가 상당히 자꾸 늘어나는 거죠. 도저히 그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논문 수는 저희가 5위 정도 뭐 수준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예, 기업들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하고는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기업 수준에서는 아까 그 기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I 잘하는 사람하고 또는 AI 기술하고 그 서비스 기술이 이제 잘 융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만, 그 서비스 기술 속에는 이제 데이터가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 데이터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응용해서 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막강한 데이터, 인원도 많고 뭐 정부에서 컨트롤도 할 수 있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핵심 기술에서는 미국의 구글이나 뭐 그 오픈 AI나 이런 회사를 못 쫓아가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고문에서 기본기의 충실함을 강조하셨는데 AI 산업계에서 기본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AI 모델을 이해해서, 네. 그러니까 AI가 모델도 뭐 매일 뭐 수십 종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핵심적인 모델을 이해하면 새로운 모델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또 구조를 가지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고 하는 건데, 그걸 잘 이해하면은 새로운 응용 분야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과 학습 방법을 도입을 해서 훨씬 짧은 시간에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 말씀하신 차원에서 봤을 때 국내 교육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잘 가는 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최근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AI 연구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너무 당장 앞에 뭐 내일 결과를 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깊게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남들이 하는 모델을 들고 와서 돌리는 거에 급급한 게 대부분이고요. 네. 그거를 바꿔서 좀 더 나은 걸로 만드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뭐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네요. 그 AI 특성화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고에서 손흥민 존을 예로 드셔가지고 필살기가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AI 기업들의 필살기라고 하면 특화된 무언가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하고 AI를 잘 결합시켜서 융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점이 그 서비스의 그 특수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 AI 기술 중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아마 서비스 분야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기술 개발을 즐겨야 한다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예, 기술 개발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은 실패와 좌절이 좀 따를 텐데요.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 모델을 잘 이해하고 그 분야를 잘 안다고 해서 처음에 한번 AI를 도입했더니 결과가 잘 나온다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데요. 네.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그 이상을 해서 진짜 월드컵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실패를 많이 거치게 되고, 그 실패를 분석해서 더 나은 쪽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학습하고 똑같습니다. 학습도 한 번에 되게 학습 안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저희가 AI가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해 가지고 월드탑이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메워서 향상시키고 하는 반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지금 나이 30이 돼서야 월드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이에서 실망, 좌절, 뭐 슬럼프,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보기에는 아직 한국은 이제 외곽이니까 편견,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자원이 국내 AI 업계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잘못 시켰던 거죠. 지금까지는 당장 앞에서 그 1년 후에 할 일을 기업체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던 거고, 네. 정부 과제조차도 단연도 과제가 생긴 지는 비교적 최근이고, 단연도 과제에서도 매년 정량적 목표, 논문 몇 편, 이런 걸 따졌고요. 특허 몇 편, 매출액 얼마. 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경기를 어릴 때까지는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연구개발자한테 당장 내년에 뭐 내놔. 그래가지고는 월드 클래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형화된 평가 시스템이 아닌 조금 더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말씀이십니까? 장기적인 평가.
되는 거죠. 내년의 평가가 아니고 최소한 3년, 5년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일단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10년 동안 어느 정도 연구비를 주고 자기 마음껏 할 수 있게 여유를 줘야 됩니다. 5년 가지고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끝으로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기업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업이 쫓아오지 못하는 서비스의 99%는 남들도 쓰는 기술을 쓰더라도 최소한 1%는 다른 기업이 쫓아오지 못하고 그 기업의 고유 기술이 있어야 네, 오늘 우리가 세계 넘버원으로 잘 나가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내일 남이 쫓아와 버리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진입장벽을 막는 것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고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학습으로 AI를 하는 거를 30여 년을 했지만, 또 산업 측면에서는 학습 AI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당장 좋은 성능은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그 분야에서의 그 전문 지식하고 AI 산업을 합쳐 가지고 더 좋은, 그러니까 AI가 기본적인 건 하지만 예외적인 거는 기본 지식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쪽으로 융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걸 보더라도 문법으로 배우는 사람하고 실제 많이 보고 듣고서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같이 해야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산업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EPL의 문화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AI를 배우는 학생들, IT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AI 기술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희망과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시장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기회의 문이 보다 넓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 AI 시장을 EPL과 같은 세계적 시장과 견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EPL에서 손흥민이 성장하고 30세가 되고 나서 세계 정상에 올랐듯 AI 업계에서도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 자원이 배출되길 기대합니다. 유형동의 해시태그 AI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